네, 6.3 조기 대선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이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 참여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저도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오늘이 등록 마감일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지금 놓인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같은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시화되는 상황, 또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임무를 생각했을 때 오늘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서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5월 4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안철수 후보라든가 정몽준 후보와 같은 분들은 당시에 기존 후보를 넘어설 정도의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지지율 정도로 기존 거대 정당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겠죠, 같이 단일화를 논의할 정도의 아직 그 한덕수 현상이나 지지율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덕수 차출로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그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붙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선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잘 보시면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자 후보로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치러지는 2주 조금 넘는 기간의 경선 기간, 또 이후에 펼쳐지는 정치적 현상들을 고려할 때 굉장히 저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실제 플레이어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낮게 보는 편입니다. 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요. 이렇게 수치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의 한 라디오 방송 발언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운동 들어보셨어요?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당 외부에 있는 용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한덕수 대행이 단숨에 보수 2위가 또 되는 그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덕수 띄우기 배후에 또 윤심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어제 박지원 의원의 발언 영상 보시겠습니다. 뭔가 한덕수 대행 지금 출마론, 추대론, 그 뒤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윤건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소위 옛날에 골박정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골박 대통령 대원군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더 강했던 총으로 혁명을 했던 전두환도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헌법에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국가 원로회의 그 의장으로 대원군을 꿈꿨지만은 또 노태우는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어요. 민주당은 연일 이렇게 한덕수 때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한 일간지 사설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인가 전당대회인가. 저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보이지 않는 손을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제가 살펴보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주류는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뚫고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1차 저지선을 뚫어도 밖에서 무소속 한덕수가 2차 저지선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게 친윤 주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후보 즉 캠프 사람이면 저는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들 다 모아가지고 서약서를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국민의힘 우리 중에서 누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보수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지. 네.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 경선을 뛰고 있는 후보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현역 의원이 54명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지지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빨리 권한대행 내려놓고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셔야죠. 54명이나 밀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잘못된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나중에? 무소속 한다? 이거는요, 뭐 부전승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의 일도 아니지만 이건 정말 정치 도의상 잘못된 아직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본인은 그렇게 본다고 한 거예요. 그런 그 인식이 대중에게 많이 확산된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제3지대 후보,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에요.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열세였지만 3지대에 있었던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결국에는 네.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고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 고전할 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밖에서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후보가 나는 공당, 당원 100만 명이 뽑은 후보인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느냐라는 논리로 접근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단일화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의 현상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조금 있습니다. 더 지켜보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열세인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빅텐트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직접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텐트가 크려면 가운데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기둥이 지금 반 이재명 정서라는 높고 튼튼한 기둥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여러 그 포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죠. 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행정권까지 갖게 될 경우에 이른바 우리 당에서는 히틀러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정서를 바탕으로 전 제3지대를 포함한 중도 보수 빅텐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열흘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보죠. 민주당은 3파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네.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는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선 룰을 가지고 지금 이런 좀 갈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당 부대변이니까 혹여 제 발언이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당원들은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0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 투표하실 분들은 선거인단 신청을 하세요라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령층들은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조직 동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조직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거인단을 나는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입력이 안 됐어요. 혹시라도 실무자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공정성 시비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선이 평소처럼 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걸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200~300명이 넘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짧은 조기 대선에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비를 납부하신 이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 어제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저격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자기 발로 왔다고 했는데요. 이건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제가 꽃게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슈도 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높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유동규 네. 씨가 와갖고 네. 의외의 인물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이재명 측에서 함께 일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가장 경쟁력 있는 반대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꼽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자신은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꽃게밥 얘기가 나온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번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연평도 꽃게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행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네. 본인의 신변에도 좀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꽤 이재명 전 대표의 공격을 꽤 심하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과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정과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이재명한테 나라 맡겼으면 나라가 절단나겠다. 그런 국민 정서가 지금 60%가 넘습니다. 절대적 비토계층이 60% 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랑 둘이 붙어서 이재명을 몽둥이질 할 사람 누굽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셉니다. 근데요, 저는 먼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무슨 관계인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씨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인천 계양의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도 자유통일당 후보 지지선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유동규 씨가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유동규 씨를 지금 내세운 걸 보니까 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법 리스크에 또 기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봤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2조 심판론.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짖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은요. 왜 열린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들이 내란을 종식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심판하는 선거이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선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